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7번째 날 4번째 이야기. 토파노는 어느 날 밤 아내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애원을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내는 우물에 빠지는 척하며 커다란 돌을 던져 넣습니다. 토파노가 집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가자 아내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을 골탕 먹입니다. 왕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라우레타 쪽을 돌아보며 다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우레타는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사랑이여, 그대의 힘은 어찌 그리 위대하고 다양한가요? 그대의 조언과 예견은 어찌 그리 대단한가요? 예전에나 앞으로나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예술가가 그대처럼 길을 따른 자에게 즉각 예지와 신중 그리고 논증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가르침도 그대의 가르침과 비교하면 단연 둔감하기만 합니다. 그건 앞서 나온 이야기들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이 아니면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없을 지혜를 발휘한 어느 소박한 여자의 이야기를 덧붙일까 해요. 옛날 아래초에 토파노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그는 기타라는 굉장한 미인을 아내로 맞았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를 질투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질투의 이유를 여러 번 물었으나 남편은 대충 얼버무리거나 정당하지 않은 대답만 늘어놓았죠. 기타 부인은 그렇게 이유도 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을 한번 단단히 골려주리라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녀가 판단하기에 오래전부터 자기에게 뜨거운 눈길을 보내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은근한 뜻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둘 사이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급속히 발전했어요. 부인은 이를 지속시킬 방법을 궁리하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쁜 버릇이 된 남편의 술 좋아하는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술을 권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더 자주 마시도록 부추겼죠. 술을 마실 때면 거의 매번 만취가 되도록 만들었고 충분히 술이 들어가면 남편을 재우고 나서 애인과 놀아난 거예요. 그들은 이런 식의 만남에 금방 익숙해졌고 완전히 마음을 놓고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사실 말이지만 여자는 남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그 작태를 완전히 믿는 바람에 행동이 점점 대담해졌고 그래서 애인을 집으로 끌어들이거나 때로는 이슥한 밤에 그리 멀지 않은 애인의 집에 가서 실컷 놀다 오기도 했답니다. 사랑에 빠진 아내가 이런 짓을 이어가는 동안 이 불행한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는 술을 마시도록 부추기면서 자신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일이란 게 그렇듯이 아내가 자기를 술에 취하게 하고는 자기가 잠든 사이에 마음껏 놀아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부쩍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지 사실을 확인하리라 마음먹고 그날 저녁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면서 여느 때처럼 몹시 취한 척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해봤죠. 그러자 아내는 술을 더 먹지 않아도 골아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하고서 남편을 곧바로 침대에 뉘었어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숱하게 그래왔던 것처럼 집을 나가 애인의 집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머물렀답니다. 토파노는 집에 인기척이 없자 일어나 문으로 가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었죠. 그러면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아내의 행실을 안다는 걸 알려주리라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렇게 아내가 돌아오기까지 앉아 있었는데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 문이 잠긴 걸 발견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를 썼어요. 그 꼴을 묵묵히 지켜보던 토파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누라, 괜히 힘쓰지 말라고. 그래봐야 들어올 수 없을걸. 지금까지 있던 곳으로 돌아가시지. 이젠 절대로 집에 돌아올 수 없을 테니 이 일을 두고 내가 당신 친지들이나 이웃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에게 걸맞는 명예를 줄 때까지 말이야. 아내는 싹싹 빌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남편이 생각하는 그런 곳에 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웃집 여자가 요즘 밤이 길기만 하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혼자 심심하다고 하기에 같이 어울리다 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무정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래쪽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서 단단히 창피를 줘야겠다고 벼르던 터였으니까요. 아내는 애원이 통하지 않는 걸 알자 이제는 위협으로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이에 토파노가 대답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랑의 신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이미 영특해질 대로 영특해져 있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창피를 줄 작정이라면 나는 곧장 옆에 있는 이 우물에 몸을 던질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죽은 채로 발견되면 당신이 술에 취해서 날 우물에 던졌다고 믿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도망쳐야 할 것이고 가진 재산 다 잃겠지. 아니면 그야말로 살인자가 되어 그 벌로 목이 달아나고 말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 따위는 토파노의 우둔한 생각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좋다고요. 나야말로 이런 짜증나는 당신의 행동을 더 이상 못 참겠어. 아, 하느님, 제 남편을 용서하소서. 내 실패는 두고 갈 테니 있던 자리에 놓아주소서. 이렇게 외치고서 아내는 우물가로 갔어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깜깜한 밤이었죠. 그러고는 우물가에 있던 커다란 돌을 집어서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하고 외치면서 우물 속으로 던졌어요. 돌은 물에 빠지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냈어요. 토파노는 이를 듣고서 아내가 몸을 던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두레박을 찾아 들고서 냅다 집 밖으로 뛰어나가 아내를 구하려고 우물로 달려갔죠. 아내는 문 옆에 숨어 있다가 남편이 우물로 뛰어가는 걸 확인하고는 집으로 냉큼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창문으로 가서 이렇게 비꼬았어요. 한밤중이 아니면 술에 물을 타서 드시나 보네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토파노는 속았다는 걸 알고 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조용조용 얘기하던 아내는 이제 거의 울부짖 듯이 말했어요. 십자가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 웬수 같은 주정뱅이야. 오늘 밤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당신 그 추태가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밤중에 몇 시에 집에 돌아오는지 사람들도 좀 알아야 돼. 한편 토파노도 마주대고 고래고래 험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런 소동을 듣고서 이웃들이 잠에서 깨어 저마다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아내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인간이 내 남편이랍니다. 날이 저물면 취해서야 귀가하거나 주막에서 외박이나 한다고요. 기껏 집에 돌아와야 이 시간이고요. 이런 걸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았건만 별 소용도 없고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버릇이 좀 고쳐질까 하여 문을 잠가 집에 들이지 않고 창피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얼빠진 토파노는 일이 이러저러 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아내를 한껏 을러댔어요. 아내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저런 거 이제 보셨죠? 만일 내가 지금 저 사람처럼 길에 있고 저희가 나처럼 집안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볼 것도 없이 저 사람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러니 저 사람 허풍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한 걸 내가 아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떠들어대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놀라게 하려고 뭔지는 모르지만 우물에 던졌어요. 아이고, 차라리 저 사람이나 빠져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청나게 마셔댄 술이 물에 깨끗이 씻기지 않겠어요? 이웃들은 남자고 여자고 말할 것 없이 모두가 토파노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내를 모함한 걸 두고 몹시 책망하고 잘못을 몰아세웠죠. 이렇게 해서 소동은 삽시간에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나갔고 끝내는 아내의 친정까지 소식이 닿았답니다. 친정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웃의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는 토파노를 잡아 뼈가 부서질 만큼 패주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여자의 물건들을 챙겨서 토파노를 욕하면서 그녀를 친정으로 데려갔죠. 토파노는 일이 좀 이상하게 됐으며 자기의 질투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본래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일어난 일이라 여기며 친구들에게 중재를 부탁했죠.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사과를 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아내를 집으로 다시 들였으며 이제부터는 절대로 질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좋을 대로 하되 다만 자기 모르게만 하라고 허락까지 했답니다. 바보 멍청이처럼 당할 대로 다 당한 끝에 말이에요. 사랑은 살아남고 탐욕은 죽는 법이랍니다. 조바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4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